덕보기 이 드라이버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이 드라이버는 클럽 중에 왕이죠. 이 길이도 길고요. 그리고 헤드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많은 골퍼분들이 이 드라이버 클럽의 왕이 잘 돼야지만 이 골프 왕국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또 골프를 즐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드라이버의 기본기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본기를 체크하시고 좀 잘 배우시는, 더 잘 배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드라이버 레슨을 할 때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이언과 드라이버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다르게 스윙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 기본기, 이 아이언과 비교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왔어요. 이 드라이버와 아이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길이가 다르죠? 길이가 맞아요. 다르고 쳤을 때도 비거리가 다르죠. 맞아요. 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 또한 다른데요. 가장 큰 차이가 길이입니다. 자,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측면에서 봤을 때요. 달라지는 것은 이 샤프트의 각도예요.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샤프트의 각도와 그리고 이 볼과 몸의 간격, 손과 몸의 간격이 달라집니다. 자, 아이언의 경우는 샤프트의 각도가 드라이버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죠. 반면에 드라이버는 좀 완만하게 샤프트가 이렇게 완만한 각도를 이룹니다. 이 어드레스 했을 때 샤프트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할 때 이 궤도가 결정이 어드레스 때부터 되기 때문이에요. 아이언의 경우는 아이언을 먼저 말씀드리면 드라이버에 비해서 샤프트가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도 이 샤프트가 좀 가파른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운블로우 샷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드라이버는 아이언에 비해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샤프트가 이렇게 완만하다 보니까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조금 더 이 아이언은 이 정도 됐다라고 하면 드라이버의 샤프트의 각도는 이렇게 좀 완만한 형태로 가요. 그러면서 조금 더 스윙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이루면서 이 스윙이 전체적으로 이 원의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 어드레스를 할 때요. 클럽이 길기 때문에 샤프트를 이렇게 완만하게 놔주셔야 되고 그리고 약간 멀리 쓰셔야 돼요. 이 볼과 몸의 간격, 이 손과 몸의 간격도 기준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턱에서 이렇게 턱에서 선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내 왼손 새끼 손가락이 걸리게끔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 좀 이렇게 가깝게 쓰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세요.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립의 끝은 약간 그 허리띠 선, 벨트 선상을 바라봐주게 해주고 이 턱에서 선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만나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그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 이 드라이버가 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세우시거나 이렇게 가깝게 쓰시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샤프트가 가파른 형태로 어드레스가 되게 되면 백스윙도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전체적인 스윙이 좀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과 이 드라이버의 가장 큰 차이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샤프트의 각도가 훨씬 더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스윙 또한 이렇게 완만하게 다녀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드레스 때부터 잘 쓰셔야 전체적인 스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차이. 또 뭐가 있을까요? 스윙할 때 공을 임팩트하는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바로 이 아이언의 경우는 공을 만날 때
공을 만나는 각도, 어택 앵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을 만날 때 아이언의 경우는 임팩트를 하고 그리고 공을 만나고 공 왼쪽을 치는 다운 블로우 샷을 하죠. 근데 이 드라이버의 경우는요. 이렇게 원의 최저점, 우리가 스윙하면서 원의 최저점을 지나고 헤드가 올라가는 길에 임팩트가 되는 상향 타격을 합니다. 물론 아마추어 골퍼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상향 타격을 해야지 조금 더 거리도 멀리 치시고 조금 더 좋은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드레스 때 지켜줘야 될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볼의 위치예요. 볼의 위치가요. 자, 왼발 뒤꿈치 선상에 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 이렇게 왼발 뒤꿈치 선상에 있어줘야 되는데 많은 골퍼분들이 이것까지는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 체크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왼발 뒤꿈치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레슨하면서 가운데에 놓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자, 가운데에 공이 있게 되면 조금 찍혀 맞게 되고 그리고 공이 바로 맞는 것이 아니라 티를 맞추시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의 위치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공의 위치, 그 어드레스 셋업을 해주시고 이렇게 샤프트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놔보세요. 놔보시면 볼의 위치를 어디에 놨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왼발 뒤꿈치 안쪽이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골퍼분들이 왼발 뒤꿈치 안쪽 선상에 놨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가운데 놓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제 눈이 이상한 건가요? 막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시야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이 많이 찍혀 맞거나 또 티가 자주 부러지시거나 그런 골퍼분들은 이렇게 볼의 위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티의 높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박신영 아나운서는 티 높이 어떻게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낮게 꽂을수록 좀 미스샷이 덜 난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낮게 꽂는 편인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굉장히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좀 알려드리면요. 자, 제가 이렇게 볼을 들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볼이 헤드 위로 한 4분의 3 정도 올라오게끔 놔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세요. 네, 물론 스윙의 스타일이나 뭐 약간 찍어 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낮게 꽂으시고 좀 뒤에서 많이 이렇게 상향 타격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높게 꽂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4분의 3 정도 이렇게 헤드 위로 공이 4분의 3 정도 보이게끔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세요. 근데 만약에 볼이 너무 낮게 간다 하시면 볼의 그 티 높이를 살짝 높이시는 게 좋고요. 또 반대로 너무 높게 가는 골퍼분들은 낮게 좀 꽂아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박신영 아나운서가 좀 약간 찍어치는 스윙이잖아요. 네. 네. 많이 고쳤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드라이버로 막 디봇을 낸다는 소리를 아니에요. 어, 정말요? 네. 정말. 아까 스윙 보니까 많이 개선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세요. 저 많이 최근에 못 좋아졌다니까요. 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티 높이도 살짝 높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치는 스윙이 교정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좀 그 이제 티 높이도 같이 교정이 되는 게 조금 더 높게.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보니까 탄도가 약간 낮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티 높이를 살짝 높이면 캐리 거리가 좀 더 멀리 가면서 오. 비거리도 좀 더 확보가 되니까요. 티 높이는 기준은 헤드 위로 4분의 3 정도 올라오게끔. 우리 이 헤드의 높이가 클럽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클럽을 꼭
확인하시고 헤드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티높이를 좀 일정하게 꽂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높게 꽂으시고 어떤 때는 낮게 꽂으시고 물론 이제 탄도 바람을 어떻게 태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급자 플레이어분들은 그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기준이 꼭 있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티를 꽂을 때 이제 신발을 기준으로 네. 신발이 손에 이렇게 딱 닿는 선까지만 이렇게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건가요? 네, 그분의 기준이 그러면 매번 일정하겠네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잘 치시는 분인가요? 누가 얘기를 해준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주워 듣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나만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으신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스탠스, 넓이예요. 발의 넓이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버는 조금 더 아이언에 비해서 완만한 스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완만한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스탠스 넓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탠스가 이렇게 좁게 서는 것보다는 이 아이언보다 이렇게 조금 넓게 서주시는 것이 조금 더 와이드하게 들어오기, 임팩트 구간에서 조금 더 완만하게 들어오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발의 안쪽이 어깨 넓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이 어깨 넓이보다 만약 좁다라고 하시면 발의 넓이를 약간 벌려주시면 훨씬 더 이 플랫한 스윙이 만들어지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 이 셋업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골퍼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바로 이 몸통의 기울기예요. 아, 네, 이 드라이버의 볼의 위치가 왼쪽에 있고 또 티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 몸통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제가 두 가지 그 셋업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셋업 자세 한 것과 이렇게 셋업 자세를 했을 때 드라이버 이 샷을 할 때 어떤 셋업이 더 공을 잘 맞출 것 같으세요? 두 두 번째요. 번째가 좀 더 편해 보이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공을 바라보기도 훨씬 편하고 그리고 상향 타격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퍼블로 스윙하기도 이렇게 몸통의 기울기 살짝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 훨씬 더 드라이버 스윙에는 적합한 어드레스입니다.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요. 이 드라이버 샷을 하실 때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가셔서 자, 이런 식으로 상체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마치 아이언 치실 때와 같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세요. 자, 그러면 헤드가 떨어지는 위치 또한 굉장히 좀 뒤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좀 나가면서 다운스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향 타격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이 몸통의 기울기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내 몸통의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우측을 가리키게끔. 그래서 클럽을 이렇게 이 가운데다가 몸통 가운데다 이렇게 대시고요. 내 몸통의 기울기를 살짝 우측으로. 그래서 헤드가 이렇게 공을 바라보게끔 이 정면에서 헤드가 공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몸통을 살짝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기울이시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내 몸 가운데다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살짝 몸통을 기울여 주시면 우리가 스윙을 하실 때 몸을 더 뒤에서 이렇게 스윙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의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골퍼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통의 기울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약간 더 헤드가 좀 일반적인 아이언샷보다 조금 더 닫혀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회전이 빨라지면서 좀 이 몸이 열린 상태에서 임팩트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어드레스를 보게 되면 아이언과 이 드라이버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이 어깨 정렬이 약간은 달라요.
어깨 정렬이 아이언 때 이렇게 어깨 정렬이 이게 타겟과 약간 평행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면은 드라이버의 경우는 어깨 정렬이 약간 이렇게 우측을 향합니다. 그래서 몸이 일찍 도는 그런 현상, 그리고 헤드가 급격하게 닫혀서 맞는 그런 현상을 좀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이 드라이버 어드레스를 하실 때 이 몸통의 그 어깨의 방향이, 어깨의 에임이 이렇게 약간 우측을 바라보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측면 카메라가 보이죠.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 제가 이 측면에서 레슨을 하다 보면 이렇게 왼손이 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몸을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왼팔이 이렇게 오른팔보다 이렇게 밑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어깨 정렬을 약간 우측으로 얼라이먼트를 이렇게 우측으로 해주시면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왼팔이 살짝 측면 카메라로 왼팔이 살짝 보이게끔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왼팔이 안 보이고 왼팔이 이렇게 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왼팔이 이렇게 측면 카메라로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훨씬 더 백스윙도 편안하게 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드라이버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상체가 나가면서 찍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축이 조금 더 뒤에서 이렇게 던지듯이 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깨 정렬을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스윙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 정렬을 약간 우측으로 해주시면서 측면 카메라로 내 왼팔이 살포시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드라이버의 기본, 이 드라이버의 어드레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어드레스만 잘 쓰셔도 정말 반 이상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골프 클럽의 왕인 이 드라이버, 여러분들 이 어드레스를 잘 체크하시면서 정복하시길 바랄게요.